to kill myself.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는 앵커, JTBC로 치면 손석희 앵커쯤 되는 인물이 갑자기 시리에 빠져서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중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살인 스텝이 밟힐까봐 두려워 죽겠는데 1970년대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간판 앵커라면 그 중압감이 다를 겁니다. 점점 떨어지는 시청률, 거기에다가 친구이자 상사인 부장에게 들은 잔인한 해고 통보, UBS 방송국의 하워드 빌은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나 이제 죽으려고. 방송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자신의 저널리즘은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빵! 한 번만 하면 어떨까? 라고 술자리에서나 하던 농담을 앞불싸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했던 나머지 카메라 앞에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슬픈 상황을 마주했다지만 이렇게 되면 해고를 앞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 자리에서 질질 끌려나간 하워드 빌은 자신의 무리에 대해서 시청자에게 사과하겠다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별 방송을 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친구의 배려로 한 번 더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빌은 Well, I'll tell you what happened. I just ran out of bullshit. Alright, cut him off. 한 번 더 대참사를 선택. 삶은 개똥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또 한 번 길이 남을 대형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방송사 전용 뉴스에서 메인 앵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시청률 폭발. 안 그래도 시청률 하락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자를 수밖에 없게 된 하워드 빌이 UBS 방송사에게 커다란 시청률을 안겨준 거죠. 이왕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 반드시 정상화해야겠지. 방송국의 기획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에 시달리는 하워드 빌의 말을 특집 기획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정신병이 더 심해진 하워드 빌은 자신이 신께받은 게시를 화면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이 또 대박.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깨우고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고 선동하는 하워드 빌의 방송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나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이릅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하워드 빌은 이제 UBS의 간판 앵커가 아닌 UBS 예능쇼의 간판 예능스타로 변신. 그가 하는 예언이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미국인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행위까지 쥐락펴락.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의 말이라고 모두가 희화하면서 생각하지만 그 미친 작자가 시키는 대로 100억간의 편지를 투서하기까지 이루고 그와 동시에 하워드 빌은 더더욱 미쳐갑니다. 자신의 말을 단순히 재미로 여기면서도 그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대중들이 그를 지지해주니까 더더욱. 하지만 영원한 유행은 없는 법이죠. 하워드 빌은 통제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하워드 빌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욕망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느껴지자 그의 인기는 땅으로 떨어졌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내뱉던 남자가 앞으로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라는 새로운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자 사람들은 빌에게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떨어져가는 그의 인기 그리고 대체되지 않는 그의 자리, 다른 방송국에 빼앗기 전이 아깝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메시아는 없고 이렇게 되었으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진짜 메시아인 하워드 빌을 제거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는 역사상 최초로 낮은 시청률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1976년 영화 네트워크.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최고로 꼽으라고 하면 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품이죠. 분명 50년 가까이 지난 작품임에도 현대 미디어의 양태와 그다지 다른 점이 없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부분이고요. 뭐 현대 소비사회니 시뮬라시용이니 그런 개념조차 없던 시절 미디어를 적확하게 풍자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지만 우리는 2020년대에 이 영화를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MG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2020년대의 사고 흐름을 밈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밈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라고 말하면 신창섭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어 보이려면 좀 더 그럴듯한 정의를 대야 되니까 저는 밈을 메시지 단순화 표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밈에는 대부분 어떠한 사고관, 특정한 메시지 등이 들어가 있죠. 가령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유명한 밈 하면 그만이야 라는 밈은 한 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이 자살할 만큼 힘들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조차 가볍게 받아들일 정도로 내가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다. 밈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원본의 맥락을 담고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내가 자살할 만큼 이렇게 힘들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냥 웃기로 결정했다 라는 맥락을 꾹꾹 담습니다만 이 밈이 나중에는 일종의 구호와 선전화되면서 원본의 비트코인이란 맥락은 사라지고 아주 힘든 상황임을 알리는 프레임과 이 상황이 내가 미쳐버렸다는 메시지 두 가지의 핵심 메커니즘만 남은 상태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밈적 사고는 한 발짝 더 나가요. 위의 최소 맥락에 감정성과 감성을 공유하는데 원본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밈이 떠오른다면 밈과 합치시켜버리는 거죠. 예시를 들자면 또 메뚜기 떼가 설치긴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일종의 밈이 되고 나서는 보인다 보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하는 밈은 그를 조롱하고 싶다는 맥락이지만 밈적 사고로 확장된 세계관에선 그냥 노무현의 실루엣 비슷한 것만 보여도 밈을 보고 즐거웠던 감정이 살아나면서 다시 그때의 감정선이 공유되게 되죠. 비슷한 걸로 진격의 거인을 문크 예거를 접한 이후로 본 사람은 지크 예거라는 원래의 캐릭터를 더 이상 순수하게 볼 수 없게 오염되어버리고 아예 역으로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을 보고 광대를 떠올리는 게 원래의 사고 구조였지만 반대로 광대만 봐도 비트코인이 떠오른다면 이제 밈적 사고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또 시뮬라시용이랑 비교해서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번엔 생략합시다. 네트워크를 보면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시드니 루맥 감독이나 테드 찰프스키 감독이 무슨 미래의 SNS 커뮤니티 세계를 보기라도 한 듯 밈의 확산 과정과 특징을 콕콕 집었거든요. 가장 먼저 하워드 빌이란 메인 캐릭터가 미치광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인터넷에서든 TV에서든 미치광이가 더 눈에 띄는 거 아시죠? 인간은 호의보다 악의에 더 빨리 반응한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9시 뉴스에서 갑자기 앵커가 이 세상은 정상화 당해야 해요 이러면 개웃겨서 찾아볼 것 같거든요. 심지어 합성도 하고 뭐 노래도 만들어서 부를걸요? 또 딱히 의도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이지만 하워드 빌이 자신의 메시지를 일종의 구호화한 것도 매력적이죠. 이음 짧고 빠르게 사고관의 핵심만 전달해야 됩니다. 동탄이란 지명을 보면 미시룩이 떠오르든 엄준식이 떠오르든 의식의 흐름이 빠르게 이어져야 돼요. 하워드 빌은 자신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집단 행동과 구호화를 유도합니다. 마치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가 같은 송동작과 구호를 만들어서 일종의 중독성을 주듯이, 그리고 모 유튜버께서 자주 하는 일이지만 무슨 한국인의 단합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둥 집단 행동을 유도하면서 자신이 집단적으로 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효능감을 느끼게 해서 충성도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이 영화에서 관측할 수 있겠죠. DC에서 심심하면 올라오는 것이 미츠케타라든지 게이하라든지잖아요.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라서 자기가 하는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워드 빌이 처음에 창밖에 외쳐라 라고 한 것도 자신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영향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체감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기적이 되었을 겁니다. 분노와 비아냥, 조롱이 가장 강하다는 것도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하워드 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광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분노, 조롱, 자조 등의 스스로를 비아냥거리고 세계를 비아냥거리는 조소의 감정이 가장 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메시지는 더 이상 무기력증이나 조소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는 인기를 잃어요. 순간적인 인기를 끄는 것에는 희망찬 메시지보다 혐오와 조롱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이 영화는 50년 전에 캐치한 거죠. 다른 영향도 있을 겁니다. 하워드 빌은 처음엔 그냥 자기 소신껏 평소 생각했던 대사들을 읊었던 거지만 희망차게 외치게 되는 기업 우주론이란 것은 사실 특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워드 빌에 대한 메시아를 세뇌해서 세상을 선동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밈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을 알지만 기업이나 광고가 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죠. 대중들은 생각보다 진심을 개빨리 캐치해내고 억지로 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진짜 아무런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는데도 망가져있고 웃긴 것만이 영원한 인기를 얻습니다. 가짜 메시아는 찾을 수 없어요. 하워드 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밈을 잘 자극했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워드 빌의 메시지, 일종의 밈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워드 빌이 웃기다고 재미로 보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빌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주죠.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도 꽤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주며, 물론 재미로 백악관에 투서를 넣는 거지만 백악관 입장에선 꽤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미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미라는 말은 조금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재미가 없으면 좋은 메시지여도 듣지 않고 재미만 있다면 어떤 메시지는 수용할 수 있다. 좋은 메시지가 재미까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워드 빌의 모양새와 행동을 봐서는 우리는 미치광이의 조소에 제일 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죠. 쿨진이란 표현이 그때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쿨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정신병자의 말이나 휘둘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딴 소리를 뭐하러 듣고 앉았나 라는 반박에는 난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야 라는 자기 위한 반 변명 반을 보태면서 막상 행동은 그에 감화되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쿨진들이 현대에만 있었을까요? 당장에 50년 전 영화인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인간을 비웃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시뮬라크르가 현대 소비사회를 분석한 말인 것처럼 네트워크도 현대 소비사회를 풍자하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0년 전 영화가 현재의 SNS 쿨진들을 비웃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관심산업, 주목산업인 미디어, 대중문화는 모두 이런 전철을 밟아왔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워드 빌은 처음부터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간략히 말하자면 시청률이 떨어져서 죽고 싶어하던 하워드가 시청률이 떨어져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중간에 하워드 빌이 미친 짓을 하면서 일종의 예능인처럼 변신을 했고 그 예능의 시청률이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미치광이를 예능으로 전시하는 것만 제한적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뉴스, 정보 전달의 핵심인 매체조차도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워드 빌을 해고하려고 들었고, 그것 때문에 빌이 정신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워드 빌의 미치광이 예능쇼와 하워드 빌의 9시 뉴스는 대체 뭐가 다른가? 라는 질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져서 죽고 싶던 하워드 빌과 예능의 시청률이 떨어져서 죽은 하워드 빌, 서도와 결말을 동치시키면서 앞에 촌근만이 병신 같은 것이 아닌 TV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병신 같다 라는 거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제가 좀 미치광일 수 있는데 저는 하워드 빌의 일생에서 예수의 행적과 비슷한 걸 보았어요. 애초에 리처드 도킨스도 밈이란 표현을 만들면서 종교도 일종의 밈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착안해서 생각을 하면 하워드 빌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고한 뒤에 한 차례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하워드 빌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대중들을 이끄는 메시아, 우리 사회의 모순정을 파헤치는 미친 선지자와 같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왜곡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무마되기도 하죠. 물론 기독교적 해석과는 많이 달라지지만 예수를 철저히 인간으로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섬겼다가 버렸다가 하는, 필요에 의해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는 존재로 보면 하워드 빌이 인기를 끌다가 재미없어지니까 버려지기도 하는, 이득 위해서 희생당하는 이미지 역시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촌극은 대중 앞에 서는 존재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일종의 스타 같은 존재라면 역사적으로 누구든 겪어왔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워드 빌이 미치광이 예능인이었을 때
때가 아니라 9시 뉴스의 앵커였을 때도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죽고 싶어 했듯 대중들은 변덕스럽고 말초적입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슈퍼스타에게도 너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겠죠. 예수가 미치광이란 듯이 말했지만 사실 모든 선지자는 어느 정도 미쳐있어야 되는 법. 대중 앞에 서는 짓은 미치지 않고서야 못하는 일이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미치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막 틀린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잘 나가던 로마에서 그걸 타파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당시 기준에서 미친 사람 맞잖아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미친 사람에게 이끌리는 건 언제나 반복되어 온 역사라고요. 2024년 현재도 누군지도 모를 미치광이가 장광설을 펼치고 있는 것을 듣고는 그것에 감화받고 있는 인간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